안녕하세요.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레전드 K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지난 예고에서 K리그 4세대에서 이 선수를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나와 있는 이 장소 역시 오늘의 레전드 누군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다 있네요. 예. 자, 하지만 힌트. 이 힌트가 네. 생각나죠? 네. 빰빰빰바웨이 빰빰빰바웨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한 힌트죠? 와,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제대로 한번 불러주실래요? 저요? 예. 같이 죽자는 노래 좀, 건가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영웅어웨이, 영웅어웨이. 진짜 모르겠다. 자, 어쨌든 이 부금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 라이언 킹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네. 이 선수 레전드 K라는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죠. K리그 통산 득점 1위에 빛나는 K리그의 전설, 오늘의 주인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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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시즌 두 번째 골 오늘 경기 포항 원정에서 그리고 크로스 띄워줍니다. 뒤쪽에서 이동국! 이랬잖아요, 점프! 역시 이동국이네요. 유견승을 향한 전국의 행진! 이동국 선수의 전면 특허인 슈팅이 정확하게 성공을 하는 그런 골 결정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K리그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 라이언 킹 이동국 선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와, 네, 아유, 이쪽으로.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네. 오시면 아유,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먼 곳까지 됩니다. 또 오셨네요. 예, 예. 네. 아유, 가깝던데요. 가까워요? 예. 야, 아니 진짜 와. 아니, 여기가 이제 이동국 선수가 운영하는 이동국 FC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There's sunshine in my veins that's never gonna be contained. That sounds like paradise to me. The secrets in my brain tell me we're all the same. The more you sing, the more you're free. What you say? Can you hear me? 이게 유소년 축구 교실을 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은퇴를 하면서 그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예. 그 365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실내 축구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축구를 좀 재밌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소년 클럽들이 좋은 데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린 선수들이 진짜 재능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쵸. 있잖아요. 와, 기대됩니다, 진짜. 네. 자, 이제 레전드 K 이동국 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촬영일이 7월 20일이에요. 20. 이거 운명이다. 완전 소름. 소름입니다. 20. 예, 등번호 20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전북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백넘버 20 이동국 선수는 전북 현대 최초의 영구 결번 주인공이 되면서 전주성의 영원한 라이온킹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전주성에 조성된 영구 결번 존 보면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영구 결번을 했다는 거에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또 인정을 해주고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직까지 전북 팬들이 저를 생각해 주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매해 그 유니폼이 바뀔 때마다 제 이름을 박힌 유니폼을 보내줘요. 네, 뭔가
아직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애착이 가는 그런 구단이긴 그거 해요.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영구 결번 20번 레전드인 이동국 선수와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된 이유가 이 K리그 명예의 전당 초대 헌액자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예. 먼저 명예의 전당에 오른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네. 정말 그 큰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10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선정이 됐던 그런 자리에 제가 뽑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 뽑힌 그런 선수들이 최순호, 예. 홍명보, 신채영, 저 정말 쟁쟁한 그런 스타들과 함께 같이 그런 자리에 오르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만큼 이제 K리그에서 이제 활약도 많이 했고 많은 K리그 팬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동국 선수는 K리그 우승 무려 8회. 예, 엄청나죠. 그리고 신인상, MVP, 득점왕, 와. 도움왕 뭐 한 번씩 당연히 해봤고요. 또 K리그 역대 최다 득점 228골. 예, 이건 뭐 사실 깨지기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골이고요. 그리고 최다 공격 포인트 305개.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최다 출전 548경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보유한 전설이 된 그 시작점이 궁금한데 축구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거네요? 그때는 이런 환경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 축구요? 예. 축구는 맨 처음에 저는 축구공을 만져보지는 못하고 처음에는 육상 대회를 나가게 됐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 포항이 이제 시골 학교였었는데 학교에서 좀 잘 뛰는 선수들 손들어 그래서 막 누가 추천해줘서 예.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육상 대회를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에. 아. 그때 그 초등학교 이영환 감독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네. 이 선수는 축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오.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분이 픽한 거네요, 최초로.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 축구 선수로서 이제 프로의 꿈을 키울 때 현장에서 본 선수들을 다시 만나게 됐었거든요. 아. 뭐 황선우 선배라든지 예. 홍명보 선배, 라데 그다음에 뭐 이응실 감독 예, 이응실 감독님. 포함해서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쵸. 볼보이도 하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기 때. 예, 제가 그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울 때부터 이제 시작된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 포항지철 동초등학교 다닐 때 그 스타들이랑 인연을 그 맺은 사연이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황선홍 감독을 맨 처음 본 게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이었어요. 대중목욕탕. 네. 근데 그 대중목욕탕이라고 하기에는 그 포스코, 그 포항제철만 다니는 분들만 사용하는 그런 대중목욕탕이었는데 직원 목욕탕 예, 같은 그렇죠. 느낌. 거기서 제 일기장에 사인을 받은 기억이 나요. 누구 사인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 돌아가면서. 네, 다 받았죠. 근데 이제 그거 나 기억이 나는데 예. 나중에 그 98년도에 입단했을 때 황선우 감독님, 황선우 선수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차마 내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아우, 초등학교 때 사인을 받았습니다라고 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말을 못했어요? 아니 왠지 그냥 너무 그런 얘기까지 하면 아니 너무 내가 참 창피한 거예요 그냥. 좋아하셨을 텐데. 한번 이제 뭐 한번 지금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지금까지도 얘기 안 하신 거예요? 네. 그 홍명보 감독님한테는 얘기한 적은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예. 근데 내가 황선홍 감독을 거의 제가 그 우상이고 롤 모델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선수로서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그렇죠. 또 같은 공격수기도 하고. 당대 스타들과 인연을 맺었다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뜻깊은 상도 받으셨다고요. 뭐죠? 이제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짠! 와. 차범근 축구상. 와. 92년이네요. 네. 저 때 생각나세요? 저 때 생각나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었고 차 감독님을 상을 타러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게 저는
더 그럴 수 있어요. 기억이 많이 그럴 수 남는 있죠. 그런. 그럴 수 네. 있죠, 그럴 수 있죠, 진짜. 자, 이후에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각종 대회를 휩쓸었는데 당연히 최고 유망주라는 타이틀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포항에서 태어나서 포항에 있는 학교에서 축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항으로 입단하는 게 좀 수순을 밟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학 진학도 고려하셨어요. 대학교들 얼마나 노력했어요, 진짜.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포항 스틸러스를 지금 가면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선수들은 거의 1년 버티다가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스틸러스에서 제 유니폼을 제작해서 줍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렇군요. 네. 선제작을. 네, 선제작. 그냥 번호가 없는 분, 33번 번호가 없는 번호를 예. 제 이름을 붙여서 주죠. 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이름이 뒤에 박혀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거다. 심장이 뛰기 시작.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대학 생각을 하죠. 대학교 4년 동안 있으면서 물론 재밌게 놀고 하겠지만 내가 프로에서 4년을 버티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내린 거죠. 아, 자신의 재능을 믿고, 그죠? 프로로 바로 가서 뭐 좀 경쟁에 뛰어들면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 정도 재능이라면 사실 충분히. 일단은 버텨보자고 4년 동안 버텨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된 거예요. 포항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황선홍 선배도 또 영향을 좀 미친 게 있나요? 아무래도 좀 크긴 했었죠. 지금 좀 저 장면이 나오는데 네. 언제요, 이게? 고등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큰 대회가 춘계 대회인데 그 대회에서 아마 우리 학교가 되게 오랜만에 우승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예. 우승을 하면서 카퍼레이드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때 이제 황선 선수가 와서 이제 격려를 해주러 저희 학교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저렇게 커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다 두 번째 만남이거든요. 목욕탕에서 보고. 저 때도 목욕탕 얘기 못하고. 못했죠. 그래서 저 직접 걸어준 거예요, 꽃? 네, 꽃도 걸어주고. 방도 98년에 같이 쓰셨어요? 대표팀에서 같이 방을 쓰게 됐어요.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 네네.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룸메이트를 누가 이렇게 차 감독님이 지정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 고참이 이렇게 지정하나요? 글쎄요, 그때는 그 나이 가장 많은 사람하고 가장 적은 사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방졸이라 그러죠. 방졸. 방졸. 방장.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황선홍 감독님하고 이제 같이 방을 쓰게 해줬더라고요. 그래도 포항에서 같이 좀 잠깐 생활하기도 했고 같이 목욕도 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 친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다 벗고 뭐 했는데. 네. 네. 그런데 뭐 그러면 거기서 뭘 하나요, 방졸은? 그 당시. 방졸은 방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방을- 도둑이 되나요? 방을 비우면 안 돼요. 항상 방장이 방에 들어왔을 때 방졸이 있어야 돼요. 오셨습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인사를 하고. 집사처럼? 방졸이 만약에 뭐 외출했다 예. 그럴 때는 방장한테 가서 저 잠시 어디 뭐 마트 좀 갔다 오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98년은 사실 황선홍 감독님이 그때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네. 되게 굉장히 속상하셨을 때잖아요. 같이 방을 쓰셨으면 좀 그때- 분위기가. 예, 암울했죠. 예. 암울하고 저는 제가 그 월드컵을 가기 전에 저는 경기를 뛰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고 황선홍 선배님이 이제 재활하는 데 있어서 그쵸, 그쵸. 재활 파트너가 돼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본 운동이 있으면 오전에 가서 이제 재활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서 같이 나가가지고 같이 볼 받아주고 같이 하죠. 그리고 들어와서 저는 또 오후에 본 운동을 또 합류를 합니다. 그 또 치료실에 있으면 저는 방을 지키고 있고. 방을 그렇게 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네,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그 월드컵 기간 동안에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같이 붙어 있으면서 예. 재활에 이제 성공하기를 바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경기를 뛰지는 못했었죠. 그때 진짜. 근데 저한테 이제 기회가 온 거고. 예. 저는 그 당시에 얘기했다시피 방졸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너무 갇혀 있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만약에 재활을 오전에 안 간다고 했을 때 예. 형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운동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예. 그러고 나간 다음에 그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거기서. 잠깐 나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그 웨이트장이나 예. 뭐 이렇게 뛰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또 그때 당시에 차범근 감독님이 또 오세요. 운동을 하러. 그러면은 아 이거 내가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탈출하고 싶어서 해서 왔는데 운동하고 예. 있는 모습.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막 나오고 그래서 다음날 또 그 선홍 형한테 형 운동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호텔 뒤에서 막 혼자서 막 그 줄넘기 뛰고 막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또 산책을 하면서 보내. 예,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전에 이제 기회를 받은 거예요. 야. 몇 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야, 그 다른 선수들 보기에는 아주 네덜란드전 뛰려고 그쵸. 발악을 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어필한 거네, 엄청. 어필을 한 게 아니라 저는 탈출구가 필요했던 거고. 감독님 동선 파악 미리 한 거 아닙니까? 몇 시 그렇죠. 산책, 몇 시 저는 항상 지금 약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네네. 개인 운동을 약간 안 보이는데 약간 그 모르는데 혼자서 약간 그 구석에 가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선수 사이 소문이 안 좋게 났을 수도 있겠네요. 와, 방줄이 그 다친 선홍이 형 놔두고 차 감독님 동선 따라다녀 막 이러면서. 근데 선홍이 형이 재활 갈 때는 항상 저는 같이 따라갔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방을 지키는 건 힘든 일이었나 네. 보지. 근데 그 역할이 그때 대회 때 엄청 많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경기에 나와서 이제 멋진 모습 보였던 것만 이제 국민들은 기억하는데 그쵸. 뒤에서 또 황선홍 감독님 그때 케어도 부상당해서 하고. 온 국민이 진짜 음. 낙심했을 때였는데 또 오히려 그걸 멘탈 케어도 하고 재활도 도와주고 개인 그러면서 운동. 차 감독님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전도 준비하고 그죠? 절대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I'm jealous of the blue jeans that you're wearing, and the way they're holding you so tight. I'm jealous of the moon that keeps on staring. 그 이동국 선수 입단하고 이제 K리그가 그때부터가 사실상 K리그 역대 통틀어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이동국, 안정환, 고종수 이 트로이카. 네. 예. 각자 가진 매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개성도 굉장히 뚜렷했던 세 선수인데 네, 세 분의 닉네임 정말 화려했습니다. 이동욱 선수는 그때 당시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 사자 갈기와 좀 닮았다고 해서 라이온 킹. 아까 오프닝 때 노래도 부르셨거든요. 예. 빰빰빰바웨이. 머리가 그때 되게 뻣뻣했어요. 머리가 빳빳하게 막 이렇게 뻗쳐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풋풋한 느낌이고 귀여우면서도 키도 엄청 크고 꽃미남에 축구도 엄청 잘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데뷔 시즌에는 팬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98년 월드컵 전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98년 월드컵 가기 전에는 정말 뭐 팬들하고 해봐야 몇 명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요? 네. 왜냐면 그 공항에 월드컵을 나갈 때 공항에 그 배웅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포항 서포터 남자들 한 4명? 남자들 한 4명? 남자들 4명? 잘 갔다 오라고. 형, 잘 갔다 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니 형도 아니 그 형들이 저한테 그런데요. 저형 그때 뭐 이제 대학교 1학년 나이니까. 그러네요. 잘 갔다 와라 동구가 막 이러고. 어. 네, 형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었고 갔다 와서는 완전히 이제 바뀐 세상을 맞이하게 된 거죠. 와. If I take my own advice, I know I'll be okay. On my own side, me, I won't fade away. Go in and pick yourself up, don't you know when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축구 붐이 딱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고 그럴 때는 정말 어떠한 특정 선수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떠한 맨 처음에 축구 팬들이 특정 선수를 보러 왔다가 축구의 재미에 빠져서 축구가 이게 재밌는 스포츠다라는 걸 느끼고 그래야지만 또 경기장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 당시 때가 상당히 좀 재밌었던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런 특정 선수들을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면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외모부터 모든 게 리즈 시절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안이도 너튜브로 아빠 어린 시절 영상 찾아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시안이한테는 축구 선수 하면 이동국이 제일인 줄 알아요. 아, 네. 근데 뭐 크게 틀린 말은 또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예, 워낙 명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사실 뭐 틀린 말은 근데 또 아닐 어렸을 것 때부터 같아요. 이렇게 세뇌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영상을 일단 아빠 거는 다 보고 네. 요즘은 이제 손흥민 걸로 넘어가서 아, 넘어갔어요? 아. 핸드폰 케이스도 손흥민 거고. 그리고 이제 큰 애들이 제시 제아는 그 옛날 그 영상들 보고 아빠 이때 잘생겼다. 지금은 왜 지금도 진짜 멋지신데? 아빠 이때 잘생겼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옛날 영상들은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속상한 멘트이긴 한데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워낙 그 같은 나이대니까 학생 때부터 워낙 이게 봐가지고 되게 떨리거든요 항상. 그때 당시에 영상을 볼 때나 뭐 저의 또 어린 시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98년에 포항에서 프로 생활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팬들의 사랑도 받았고 신인왕도 타고 그 어렸지만 굉장히 찬란한 그 스틸야드에서의 생활. 그 포항 스틸야드는 이동욱 선수에게 굉장히 좀 어떤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저는 거기에서 뛰면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그냥 내 고향 같고 내가 그냥 홈그라운드 같아. 거기서 왜냐면 데뷔도 거기서 했고 예. 너무 좋은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이게 내가 전북에 가서 뭐 이 포항을 뭐 잊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저는 포항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너무 이렇게 또 편안한 그런 안식처에 그냥 온 것 같다. I'm careless. 자, 팁킥으로 올려줬습니다. 이동국 슛! 좋아 들었어요. 이동국 4경기 연속골 이번 시즌. 이타마르 전진 패스인데 들어갔어요. 이동국 선수의 헤딩골. 오른쪽 내줬습니다. 이동국 찬스 슛. 이동국 드디어 K리그 안거리. Our world, you gotta feel this love. 앞서 잠깐 그 방졸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98년 프랑스 월드컵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당시에 포항에서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A대표팀에도 깜짝 발탁됐습니다. 이때 좀 어떠셨어요? 스스로 좀 놀라셨을까요? 그 전날에 그 발표 나기 전날이었죠. 전날이 제 생일이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생일 파티를 하고 이렇게 뭐 아침 잤는데 전화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전화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뭐 발신자 뭐 표시해서 누가 전화했는지 잘 볼 수 있지만 예. 그 당시에는 그냥 부재중 전화만 뜨고 누가 전화가 온지 몰라. 맞잖아요. 네. 98년에 그랬나요? 왜 몇 년생?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98년도에는. 그랬군요. 기억에 지웠는데. 네. 발신자 표시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오늘 운동 있는 날인가? 운동 있는 날인데 내가 사고 친 줄 사고 쳤나? 집에 먼저 전화를 했어요. 네. 뭔일 났냐? 뭔 일 났냐고.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니까 예. 아버님이 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너 지금 대표팀 명단에 뭐 했는데 뽑혔다 이러는 거예요. 좋으셨을까? 에? 야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 신문 가판 때 전날에 나오는 가판. 예. 거기 한번 가서 한번 사봐라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매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거죠. 공격수 명단에. 네, 공격수 명단에. 그래서 왜? 내가 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여기 뽑히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만나본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황선홍 선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네. 전부 다 내가 TV에서만 본 사람들이에요. 너무 막 그냥 심장이 계속적으로 뛰었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는 신문 지면으로 봤어야 되는 시절이. 지면으로. 그때 세대 아니세요? 예?
아 그렇긴 한데 선수 입장은 아니니까. 예.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조간신문, 뭐 석간신문 막 그래서 그렇죠. 석간신문 다음 날 거 나오고 막 그랬던. 이 악물고 모른 그런 척 때가 하시죠. 있었군요. 예. 아무튼 네, 아무튼 이렇게 어린 선수가 활약을 해주니 대표팀 차출도 이후에 잦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소속팀이랑 대표팀 오가면서 엄청 많은 대화 경기를 치르셨을 거 아니에요. 힘들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아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신인인데. 네, 신인 때 청소년 대표,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를 3개 다 뛰었었고 이야. 그다음에 또 아시안 게임? K리그도 뛰어야 되니까. 아 K리그도 해야 되고. 4개 대회를 이제 같이 해야 되고. 아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소속팀하고 뭐 일정을 조율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지만 그때는 막 같은 날짜에서 막 열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서 소속팀한테 되게 미안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대표팀에 많이 불려다니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 신인 때부터 사실 혹사가 좀 심해가지고 20대 때 이제 무릎 부상이 좀 찾아오게 되고 운동선수한테 이제 무릎 부상은 또 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또 부상이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초반에 많이 미쳤을 것 같거든요. 무릎이 살짝 안 좋은 거를 느끼긴 했는데 또 경기에 대한 좀 욕심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참고를 한 거죠. 참고.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이번 그 아시안컵까지만 하고 이제 뭐 시즌이 끝나면 좀 이제 재활을 하면서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버틴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참 같습니다. 그때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때가 우리나라 K리그가 가장 뜨겁고 그때 최고의 스타들이 뭔가 해외에 이제 진출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곧 2년 뒤면 월드컵이 열리고 막 이럴 때라서 그렇죠. 예. 그 2002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때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는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이동국 선수에게는 너무나 차가운 계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말 숱한 대회를 국가대표로 나섰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에는 나가지 못하게 되셨었어요. 네. 이게 참 어떠셨냐고 물어보기도 뭐할 정도로. 네. 뭐 20년이 이제 지난 일이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98 월드컵이 끝나고 2002년 월드컵에는 당연히 내가 거기 서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4년 동안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그쵸,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또 황 감독님은 이제 30대 거의 중반이 되고 또 98에 워낙 임팩트가 컸고 K리그 최고의 스타였고 공격수는 딱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었죠. 네, 그런 게 너무나 그런 거에 이제 빠져 있어서 누가 옆에서 좀 이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좀 정신을 차리고 했을 텐데 전부 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2002년 월드컵에서 뛰지는 못했지만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단호하게 그렇게 엔트리에 탄력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늦은 나이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뭐 히딩크 감독이나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큰 나쁜 감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서 뛰었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10년을 더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걸 얻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네. 히딩크 감독님한테도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동욱 선수였다면 제일 아쉬운 월드컵이 아마 2006년일 것 같아요. 부상. 치명적 십자인대 부상. 예. 그때 부상당했을 때 심정이 진짜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월드컵이 한 2개월 남겨놓고죠. 네. 임중영, 라돈치치 헤딩, 김성근이 나와서 따냅니다. 자, 공격 숫자가 3명, 이동국 출발했습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왼쪽에 이동국, 이동국이 무릎에 지금 꺾인 모습이 나왔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달리는 방향과 볼의 진행 방향이 맞질 않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제재하면서 역모션으로 볼을 잡으려다가 오른쪽 무릎 부분에 그래요. 그렇죠,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동국 선수가 다치면은 뭐 포항 스틸러스도 그렇고 대표팀에도 큰 공백이 될 수 있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러 이제 독일로 가게 되는 거죠. 독일에서 이제 의사가 이걸 보더니 바로 알았대요. 이거는
재활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설명을 한 30분을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얼마큼 절실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지 나는 봤다.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얘를 최대한 달래고 있었던 달래줘야겠다.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재활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4년 동안 준비했던 것보다 2개월 안에 그보다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지 나는. 왜냐면 나는 4년 동안 진짜 이렇게 최고 맥시멈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재활을 해야 된다고 말을 안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내십도 있었어요. 재활을 해서 월드컵을 뛸 수는 있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뛰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말을 하면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덜컥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을 불가피하다. 이번 월드컵에 너는 너 자리는 없을 것 같다. 나 딱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후회 없이 내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후회가 전혀 없어요. 그런 느낌 처음 들었어. 누가 뭐 전부 다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내가 과정이나 준비를 내가 철저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부 다 만족스럽고 인정해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너무나 저는 지금도 아직 그 감정이 아직도 있는데 한참 뭐 지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그때 그 감정은 항상 제 가슴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건 진짜 이 보통 멘탈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이게 잠깐만 좀 물 좀 마시고 보통 멘탈이 아니에요. 진짜. 끊고 가죠. 네. 잠깐만요. 감정이입이 확 되네. 부모님이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거기까지 갔는지도 알고 또 와이프도 제가 항상 옆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도 옆에서 다 왔기 때문에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을 때 와이프가 먼저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대신 울어줬던 와이프한테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심정이 이 얘기만 나오면 계속적으로 그래 반복되면서 약간 울컥하는 그게 그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때 감정이라는 거는 아마 제 가슴속에 있다 보니까 약간 뭐 울컥했는 것 같아요. 미안해 내 사랑 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지친 내 하루 위로만 바래 날 잊는다 도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취한 한숨에 걸터 앉은 이밤 해낼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이동국 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진을 하게 되는데 불굴의 의지로 커리어를 다시 쌓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2009년 전북 현대로의 전격 이적인데요.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명예의 전당이 헌액된 것은 전북에서의 활약이 바탕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상을 타게 된 거는 이 명예 전당 헌액이 된 거는 전북 현대에서의 그런 활약 때문에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전북 현대란 이동국 선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팀을 알아보라 그랬을 때 여러 팀이 있었지만 네. 가장 내가 좁혀진 팀 중에 이제 한 팀은 이제 전북이었고 다른 한 팀은 지금 뭐 여기서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조건은 전북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거의 한 뭐 배 정도의 좋은 조건이었지만 감독님, 차인 감독님이 이제 따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경기, 20경기 골을 못 넣어도 너가 손 들지 않는 이상 너 빼주지 않을 테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줘라. 근데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큰 믿음이거든요. 예. 10경기, 20경기 하면은 바로 빼버리죠,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긴 하겠지만 나는 이 분을 믿고 따라가야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버리고 간다니까 다 미친 짓이라고 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나는 돈보다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저는 더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북현대를 입단을 하고 전지훈련을 갔는데 정말 한 10경기를 뛰는데 단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단 한 골도. 거기서 사실 컨디션을 좀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해야 되죠. 단 한 골도 못 넣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급해하지 마. 너는 어차피 경기에 나가면 무조건 하고 너의 능력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너 자신을 좀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선수에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나한테 믿음을 주는 사람한테 내가 보답을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그러네요. 그런 힘이 나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감독님을 위해서 뛰게 돼요. 그래서 뛰다가 첫 경기에는 제가 골을 넣지 못했지만 2경기부터 이제 골을 넣기 시작해서 아마 그해 처음으로 첫 생애 처음 득점왕을 아마 K리그에서 탔을 거예요. 맞아요. 네. 첫해 리그에서 21골을 몰아 넣으셨다고. 예. 득점왕.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자, 이렇게 부활을 알린 이동국 선수 덕분에 2009년에 전북현대도 역시 창단하고 첫 우승을 차지해서 이때가 이제 전북현대의 어떤 왕조의 서막을 알렸던 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강희 감독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물할 수 있었는데 2009년에 감독님도 우승을 처음 했지만 저도 처음이거든요. 우승은 그때 처음인가요? 네, 포항 때는 K리그 못했었구나. K리그 우승을 처음 든 거죠. 그래서 아마 전북 현대도 처음이었고 예. 우승. 그렇죠. 전북 현대라는 팀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왔을 때는 그냥 승점 자판기라 그래서 보면 그냥 승점 3점을 갖고 가는 그런 구단이었다가 지금은 다 승점을 내놓고 가는 구단이 그때는 돼버렸던 거죠. 예전에는 사실 뭐 중하위권 팀이었는데 네. 2009년 최강희 감독님 또 이동국 선수 기점으로 이제 완전히 왕조의 서막이 시작되고 그다음 2010년대부터는 뭐 지금의 전북현대가 된 거죠. 그래서 K리그 역대 최다인 9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어차피 우승은 전북이다. 이런 말까지 탄생시켰는데요. 전북이 창단 처음으로 K리그 우승컵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수로 있는 동안 이끈 전북현대 8번의 우승에 지분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10년, 11년은 있었지만 한 반년도까지는 제가 지분이 좀 있죠. 제가 지분이 좀 있죠. 그 이후 반년도 정도는 이제 교체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많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게 조금 지분은 사실 좀 얘기가 애매하네요. 애매해서 네. 왕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최강희 감독님입니까? 아니면 이동국입니까? 김상식 감독님입니다. 여기서 잘 빠져나와야 돼요. 감독님이죠.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잘 영입을 하고 잘 만들었고 좀 믿고 맡겨주신 거 그런 거는 이제 지도자의 어떠한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지분이 상당히 큰 지분이 그분이 1위이다. 예, 한 제가 2 정도. 2위다. 네. 상식이 형은 3위다. 한 정도. 네. 삼식이 형이다. 삼식이 형.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동욱 선수가 팀의 우승만 이끌었던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K리그 역사에 남는 다양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먼저 팀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던 2009년에는 데뷔 첫 득점왕에 정규리그 MVP, 여기에 베스트 11 수상까지 상이라는 상은 모두 다 휩쓸었습니다. 네네. 또 이제 2011년에는 팀 내 최다 16골을 넣고 또 도움도 15개 그래가지고 도움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K리그 역사상 최초로 개인 타이틀인 신인상, 득점왕, 도움왕, MVP를 다 석권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된 건데 이때는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예. 일단 저는 그 신인왕, 득점왕, 도움왕, MVP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애착이 가는 그런 트로피는 신인왕이에요. 신인상. 네, 신인상. 왜냐면 데뷔 첫 해에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이었죠. 네, 한 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안정환, 뭐 백승철, 뭐 쟁쟁한 그런 그렇죠. 경쟁을 뚫고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상이었고 지금에는 영플레이어상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한 2, 3년 정도에서 탈 수 있는 그런 상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득점왕도 탔었고 이제 도움왕은 솔직히 제가 미드필더가 아니고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해 그 30개 이상의 이제 포인트를 했는데 15개가 도움이었었죠. 근데 이 도움을 정말 잘 줘서 도움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정말 평범한 패스예요. 그냥 평범한 패스인데 얘가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막 중거리 슛을 때려서 골을 넣어. 그럼 내가 도움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 포스트 플레이 잠깐 해줬는데 이렇게 내줬는데 네. 그런 게 내가 볼 땐 한 10배 정도 될 수도 있어요. 2012년에는 이제 개막전에서 성남을 상대로 2골 넣으면서 이제 개인 통산 117골 그리고 K리그 통산 최다골 신기록을 이제 달성합니다. 맞습니다. 2014년에는 21라운드 포항과의 경기에서 후반 90분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전북 소속으로 100골 기록을 일단 하게 됐는데요. K리그 역사상 한 팀에서 100골 이상 기록한 선수는 역대 4명밖에 없을 만큼 보기 드문 진기록입니다. 네. 전북 현대 선수로는 유일하게 달성한 기록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100골에 대한 뭐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근데 이제 전북 현대에서 이제 100번째 골을 넣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또 스틸리아드입니다. 아하, 포항에서 또. 또 되게 좋은 기억이. 네, 좋은 기억이 있고 또 약간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북에- 미묘하죠. 네, 약간 전북 현대에서 10번째 골을 100번째 골을 넣겠지만 이거를 만들어준 데는 포항 스틸러스다. 예. 내가 넣을 수 있게끔 이런 능력을 만들어준 공간은 이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만감이 약간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북 유니폼을 입고 전성기를 보낸 이동욱 선수가 K리그 최다 득점 행진을 이어가다가 2020년 6월 13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터뜨린 228번째 골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득점 행진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시즌이 아직 좀 경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득점이 멈춰져서 좀 그때 아쉬움이 있지는 않으셨는지. 그때 몸 상태도 되게 좋았어요. 예. 골도 많이 넣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무릎 내치긴데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부상으로 한 3개월을 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나이가 들고 이제 다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나 이게 열정이 어느 순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게 2020이 나한테 좀 맞는 숫자인 것 같다. 그렇죠. 2021보다는 좀 2020이 그래서 2020 또 우승컵을 들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죠. 진짜 42살이죠? 42살까지 뛴 거죠?
와. 한국 나이가 이제 약간 줄었죠. 네. 아 근데 예. 그때 당시 나이가 얘기하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예. 42살까지 네. 뛰었던 건데 진짜. 이동국 자, 어깨 싸움에서 밀지 않았습니다. 이동국 슛! 골! 추가골 이동국! 이동국이 오늘 경기에서만 2골! in the dark. Little hope that you just might find your way up out of here. 'Cause you've been hiding for days, wasted and wasting away. But I got a little hope today you'll face your fears. Yeah, I know it's not easy. I know that it's hard. Follow the lights to the city. Get up and go. Take a chance and be 그동안 전북 현대에서 뛰었던 그런 순간들이 항상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화려한 은퇴 시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take a breath, move along. You can spend your 30년 넘게 이렇게 축구 선수 아들을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냥 모든 게 그 선수 위주였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운동을 시키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은 동국이 먼저 먹여야 된다고 해서 먹이고 선수를 한 명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운동선수의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위대하셨다라는 것을 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혹시 전북현대 후배들과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지. 저희는 항상 패밀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북현대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전북현대라는 그런 팀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인데 좀 안 되더라도 우리 전부 다 이 가족들을 믿고 패밀리를 믿고 좀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다시 도약을 한다라는 거를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열렸어요. 이동국 열렸어요. 이동국! 이동국! I found myself in your home, said hello, put my name in your phone, lost my friends. I first date walked to Pier 16. 왼쪽에 이동국 이동국이 꺾인 모습이 나왔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Something that I knew I need so bad. 무릎 부분에 그래요. 그렇죠.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Your love so bad. Your love so bad. Yeah, I need your love so bad. Count me flew to deep Mexico for a week, you and me all alone. Till forever I had something that I know I need so bad. Yeah, I need your love so bad. Your love so bad. 들어왔어요. 이동국! 들어갑니다. 이동국! 한번 초! 결국 이동국입니다. 자신의 통산 210번째 골!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 한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2020 K리그 최초로 K리그 4연패를 만들게 되는 전북 현대입니다. 이동욱 선수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고 네. 아름다운 마지막 K리그에서의 공식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전설 만나다 레전드 K의 고정 코너죠. 내가 뽑은 K리그 베스트 11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네. 총 5번의 베스트 11을 수상했던 이동국 선수가 뽑은 베스트 11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골키퍼 순으로 한 명씩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 포메이션 어떻게 가실 거예요? 포메이션 4-4-2로 가죠. 4-4-2 포메이션. 네. 그럼 4백인데. 자, 그러면 수비수부터 한번. 일단은 뭐 라이트백은 저는 오랫동안 대표팀에서 같이 있었고 또 올림픽팀에서도 저한테 많은 어시스트를 해줬던 박진섭 지금 현재 부산 아이파크 감독. 그죠? 박진석 감독님.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왼쪽 수비는요? 왼쪽 수비는 지금 현재 전북 코치라고 있는 박원재. 예. 전북현대 영광의 시계를 함께했던. 예, 박원재. 이 친구가 또 저한테 좋은 패스를 또 많이 해줬어요. 아. 골만 보면 동국이 형부터 봐야 된다고. 골만 잡으면 자기는 동국이 형부터 줘야 된다고. 자, 미드필더로 가볼까요? 자, 일단 윙어들. 일단은 최태우. 최태욱 선수. 최태우. 그 헌액식 갈 때 와서 헌액사를 해줘가지고. 앞에 그 1세대, 2세대, 3세대 현역자들은 네. 팀 꾸리다가 한두 명만 친분으로 넣었는데 맞아요. 아예 대놓고 그냥 친분 FC네요. 태욱이가 나한테 어시스트를 너무 많이 해줬어. 왜냐면은 어시스트를 너무 많이 해줬어. 왜냐면은 안녕하십니까, 최태욱입니다. 제가 추천할 헌액자는요, 영원한 라이언킹 이동국 선배입니다. 이동국 선배는 K리그에서 228골을 넣었는데요. 어시스트를 가장 많이 한 선수 1위가 애닝요 선수고요. 2위가 저라고 합니다. 꼭 밥 한번 사주십시오. 오른쪽 나에게 윙어로는 많이 줘. 최태욱. 네. 자, 그러면은 왼쪽 윙어로는 누구 넣었을까요? 왼쪽 이거는 아마 그래도 전북에 입단해서 처음에 입단해서 제 방조를 했던 이재성. 친분의 이재성도 크로스 겁나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에 있을 때. 전북에 있을 때는 얘네 볼 잡으면 저만 봤죠. 그러면 이제 공격수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뭐 공격수 한 자리는 뭐 제가 가야겠죠. 가야죠. 어차피 내가 뽑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K리그 최고의 역대 공격수니까. 네, 제가 뽑아야겠죠. 내가 워낙 쟁쟁한 그런 선수들이 많지만, 네. 저는 뭐 항상 원픽, 그냥 뭐 홍선홍 감독님. 목욕탕 친분. 네. 네. 그 팀명을 정해야 되는데 팀명? 뭐 친분 FC. FC? FC 친분. FC 친분. 자,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동국에게 대한민국 K리그란 어떤 것입니까? 저와 같이 항상 평생을 같이 간 동반자 같은. 네. 40년을 같이 했으면은 제가 몇 살이죠? 거의 반이 뭐야? 그렇죠. 거의 평생이죠. 평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 함께 했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야,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동국 FC도 자주 또 놀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기서 또 유소년들 또 축구를 또 즐기는 동호인들이 진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K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서 최순호 단장을 시작으로 홍명보, 신태용 감독에 이어서 마지막 이동국 선수까지 K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4명의 헌액자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동안? 저는 제가 축구를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레전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느끼는 게 많았어요. 왜 이분들이 그 자리까지 갔는지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던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K리그 출범 50주년, 60주년, 더 나아가서 100주년 될 때까지 K리그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그때까지 이 자리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re's to complain about.